아따, 좋아. 아름다운 점심이여라. 성님들 식사는 잠깐만, 성님들? 이 내 동영상 보는 새끼들 나보다 성님들이 더 없지? 근데 성님이라고 불러야지 또. 아그들이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오늘 요즘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늙어갖고 이제 관짝에 들어갈 때가 됐나? 아이고, 그래. 저번에 그 3차 대전 그 빨간 약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 반점 장난삼아 만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하긴 뭐 투자라는 게 국제 정세라든지, 밖에 개새끼가 짖어 확 그냥 냄비 넣어버릴라.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 만드는.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테마가 솔직히 재미가 없는 테마라 이런 걸 보나? 사람들이 이런 것 관심이 있나 해갖고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 뭐 3차 대전 빨간 약 어쩌고 저쩌고 2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3차 대전의 실제 목표는 이 문명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쪽수만, 딱 표현 한번 참 감질나다. 럭셔리한 표현이네요. 쪽수만 줄여보겠다. 딱 이런 아젠다를 갖고 있다, 자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쪽수를 줄일 때 좀 이제 능지가 되는 애들만 남기고, 능지가 안 되는 NPC들은 이제 요놈들을 이제 쫓아버리는 게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얘기 했었죠. 사실 이제 총칼, 대포, 미사일 이런 거에 죽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실질적으로는 식량, 질병, 인프라 이런 후레 잡것들한테 당해서 가는, 담궈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이제 럭셔리한 표현을 썼었죠. 오늘은 또 2탄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다 정리를 조금 했었는데, 너무 해갖고 쓸데없는 거 할 때마다 정리를 조금 했었는데, 정리를 한 걸 좀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좀 말해야 될 건, 뭐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정부, 뭐 들어본 적 있죠? 세계 정부. 그러니까 정부 위에 존재하는 글로벌 정부 같은 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세계 정부 이게 뭐냐?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죠. 근데 이 나라 중에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 뒤에 빡빡이 너 한번 대답해봐. 뭐? 세 개? 전 세계 나라가 세 개밖에 없다고? 야, 전 세계 나라가 어떻게 세 개밖에 없어? 너희 나와. 그냥 귓방만. 너 정답.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나라가 현재 세 개밖에 없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 기타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뭐 식민지라고 봐야죠. 그 표현을 좀 럭셔리하게 쓰면 이제 식민지라고 봐야겠죠. 뭐 한국,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식민지고,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그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뭐 상당수는 사실상 식민지라고 봐야죠. 뭐 나토에 개입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뭐 식민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이쪽 동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스탄 이렇게 하는 흑수저 국가들, 얘네들을 이제 저기 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식민지라고 봐야죠. 다 아다시피 중국하고 이제 뭐 이쪽에 이제 동남아 흑수적 이쪽도 이제 중국의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고요. 국가 이제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로컬 정부라는, 이제 지역 정부라는 표현으로, 럭셔리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상위로 전 세계에서 오더를 내리는 글로벌 정부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지 않겠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저번에 시간에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설명했던 대로 인구 감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정부에 존재하는 세력들에 대해 저항을 점점 제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국수주의가 강하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애국이라는 중국식 한자 표현을 빌려서 가져와서 설명하자 보면 국가하고 자신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왜 중국을 욕하는데 중국인이 화를 내고 미국을 욕하는데 미국 사람이 화를 내죠. 약간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내셔널리스트 약간 그런 쪽으로다가 사고방식이 좀 굳어있는 사람들이 좀 사고방식을 좀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폭격 좀 해주고 폭탄도 터트리고 해서 좀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사람 뇌를 좀 끈적끈적한 부분을 좀 떼어내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작업도 이제 글로벌 정부가 하려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글로벌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린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 또 뭐랄까 글로벌 정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위에 존재하는 그 초법적인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희한한 일단 잡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볼까요? 이거 관점을 한번 약간 삐딱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한 1초 정도만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이전에 누군가로부터는 코로나가 언제 시작할 거다, 코로나가 어떤 목적이다, 코로나는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다, 코로나 언제까지 진행이 된다, 코로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정보를 받고 리허설을 끝내고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 그럼 이 사람 내용을 참 보면요. 강 장관이 2015년 메르스 한국에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질병 통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5년에 메르스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1차 리허설 같은 걸 끝내고 한국의 질병 통제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 한국 안에 이제 질병 통제의 그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의 인프라를 세팅을 다 끝냈다. 이런 말이니까 그 말 뜻은 이 사람들은 리허설까지 끝나고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때 메르스 때 이제 타미플루라고 그래갖고 백신도 접종하고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죽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슈가 한창 됐었죠. 근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모든 걸 다 잊으니까요. 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관점을 한번 바꿔서 우리는 코로나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위에 질병통제센터라는 초법적인 기구, 그러니까 정부 위에 존재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질병통제센터가 모든 것들을 다 사실상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컨트롤 한다는 건 경제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경제를 어떻게 살렸다 줄였다 이런 것까지 사실상 이런 그 질병통제센터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을 개입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도 누군가의 글로벌 정부라고 하는 세계 정부라고 하는 그런 오더에 복종을 하고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좀 럭셔리한 표현으로 하면 딱 큰 윗대가리가 하나가 더 있다. 딱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3차전의 핵심 무대가 되는 아시아가 되는 이유, 아시아 극단적인 인구 보유, 전쟁의 메인 무대. 그것도 정리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3차 대전 확전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전쟁의 아젠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아젠다는요. 전쟁을 단기간 끝날 수 있어도 확장을 점점 시키면서 이제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피어 그 대중들을 공포 같은 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포를 유도를 해서 이제 서서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폭탄이나 미사일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구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절망하게 만드는. 사실 인구를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폭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은 문명이 파괴되고 아무래도 여태까지 잃었던 부분들이 파괴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대지 않고 인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거 사실 가장 좋은. 그 게임 해보셨죠? 문명 게임 해보시면요. 행복도를 넉다운을 시켜버리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무지막지하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런 보통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고 그러죠. 또 코인 했다고 그래갖고 코인층들 자꾸 바다로 뛰어들고 그러죠. 그러면 보면 오히려 이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행복도를 이제 망가뜨리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출산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부분들이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타겟을 노리면서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의 행복도를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현재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확전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유럽 전쟁이 확전되는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3차 대전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핵심되는 포인트, 전쟁이 어디에서 제일 심하게 이루어지냐는 저는 일단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가 전쟁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 프리퀄이나 아니면은 테스트 필드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겠다라고 하는 증상은 테스트를 하기도 위한 거고, 물론 유럽에서도 전쟁이 천천히 확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메인 전쟁은 전부 다 아시아에서 다 벌어진다. 이번 전쟁은 인구 때문에 인구. 그리고 가장 심한 전쟁도 다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저번에 다 설명했잖아요. 0차 대전, 0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했죠. 근데 3차 대전은 아시아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소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장 큰 그 격렬한 전쟁이 이제 아시아에서 다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를 줄이기 위한 아젠다로서 아시아를 선택한 게 그런 이유일 거고요. 물론 아쉽게도 그런 시발점 자체는 뭐 당연히 이제 대만이나 아니 한국 전쟁 같은 걸로 시작해서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정리했더라. 또 정리한 걸 좀 잠깐 가져와 볼게요.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기획 전쟁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 전쟁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정부는요,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정치 성향, 무역 구조, 문화 장벽, 종교 장벽, 경제 블록 간의 전쟁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세계를 좀 평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시나리오를 갖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전은 사람들이 야 이거 유럽 전쟁 우크라이나 핵 쏘면 다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루 이틀이면 전쟁 끝나. 물론 전면 전쟁을 하고 국가가 국가를 전쟁을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죠. 중국도 뭐 이렇게 해서
대만,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전쟁을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요. 그냥 미사일 버튼 누르면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일부러 장기전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아마 몇 년 전쟁하다 휴전했다, 몇 년 전쟁했다 휴전했다, 몇 년 전쟁했다 휴전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아마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아젠다의 목적 자체가 그 전쟁 자체를 처음부터 세계 정부가 양쪽에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쪽 그리고 전쟁을 하는 쪽도 둘 다 같은 편이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만약에 정말로 적이고 정말로 필요가 없다면 어느 한쪽이 벌써 죽였겠죠. 근데 뭐 버젓이 뭐 TV 나와갖고 인터뷰도 하고, 젤렌스키는 성형수술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뭐를 했는지 얼굴도 점점 잘 먹고 뽀얘지고 있죠. 그리고 방송에 나오기 전에 메이크업도 열심히 잘 하고요. 배우답게, 코미디 배우답게 꼬추르다가 저 피아노나 칠 때처럼 저 해서 화장해서 잘 나오고, 푸틴도 뭐 저 방송 나올 때 깔끔하게 화장하고 이쁘게 해서 정장 입고 나와서 멋지게 좀 말 좀 하고, 준비된 배우들이죠. 바이든,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다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아젠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 없이 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잘 비춰주면서 그 연기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획전쟁이라는 거는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글로벌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념을 갖고 이제 세계 정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말해 볼까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될까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아니죠. 이런 건 뭐 빡대가리 아니면 당연히 다 알죠. 식량이 부족할까요? 요즘 뉴스에서 전쟁 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식량 부족하고 각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 안 하고 그런데 진짜 식량이 부족할까요? 아니죠. 왜냐면 식량은 사실 잉여죠. 뭐 미국, 중국 같은 나라 그 잉여 생산물도 어마어마해서 막 바다에다 버리고 아프리카에다 뿌리고 뭐 난리 났죠. 그리고 또 과학의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 기후가 나타난다 해도 그걸 극복을 하고 식량 생산량은 당연히 엄청나게 초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매스미디어가 절대 보도를 안 하죠. 왜냐면 그들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약품 부족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천연자원이 부족할까? 우리 가스, 석유 이런 게 부족할까? 전혀 아니죠. 이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지구 인구가 한 300억 정도 된 상태로 수백 년을 써도 뭐 그 떡치고 남는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남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다 있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자원들이 발견이 되고 풍부하죠. 그리고 제품 생산이 줄어들까요? 그렇다고? 전혀 아니죠. 옛날에는 제품 생산량이 공장 1개, 2개, 3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은 공장 하나가 생산량을 뽑아내는 효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솔직히 자동차 공장 1개만 있어도 전 세계 자동차 쓸 사람들 자동차 다 만들 거려 아마 풀가동하면. 왜냐면 보통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장 보면 가동률이 상당히 낮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왜 TV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프로파간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동을 할까요? 야, 부족하다, 지구온난화가 지독하다, 식량이 부족하다, 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싹 선동을 할까요? 뭔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행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나라들을 전쟁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념, 뭐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나치즘 막 이런 것들, 정치 성향, 뭐 우리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막 자꾸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무역 구조, 중상무역이 있다, 보호무역이 있다, 블록주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문화 장벽, 컬처 바리어, 이 나라 문화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희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리고 종교 장벽, 그러니까 종교도 이제 야, 이 종교는 이렇고 이 종교는 이렇고 따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애매하게 희석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미고요. 경제 블록 간 전쟁들, 1차 대전, 2차 대전 보시면 이제 경제 블록을 형성한 다음에 그 경제 블록 간 안에서 이제 경제를 무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럭셔리한 표현으로 쪼까 조사버리겠다 해서 이제 하나로다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아젠다를
세계 정부가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라가 필요한 걸 갖다가 섞겠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좋은 편인데 중국은 이제 질서, 미국은 자유. 자, 중국은 질서가 강하고 자유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미국은 자유가 강하고 질서가 약간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만회를 하면서 중국에게는 질서를 조금 다운시키고 자유를 좀 업시키고, 미국한테는 자유를 좀 다운시키고 질서를 좀 업시키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차이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런 세계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아젠다가 서서히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전쟁을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아니 무역 구조, 이런 예를 들면 이건 한 가지 예인데요. 사람들이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푸틴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러시아라고 하는 그 정치 성당, 얘네들은 극우 보수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푸틴은 이제 주로 이제 아메리카의 이제 리퍼블리칸 파티 트럼프 쪽하고 동맹이고, 오히려 이제 푸틴은 미국의 그 민주당 데모크라틱 파티 바이든 정부하고는 적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여.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잠깐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마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꼬라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모습 형태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를 자세히 보면요, 예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중국 해구산에 가입한 그 절대적인 친중 국가예요. 완벽하게 이제 쿠바라고 봐야죠. 그 소련이 그 쿠바에다 설치했던 것처럼 유럽에다가 이제 중국이 유럽에다가 그 쿠바를 박은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실체인데요. 중국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파티, 중국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권이 중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중국이고요. 푸틴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 리퍼블리칸 파티 공화당 하고 싸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은 대리 전쟁이죠. 러시아랑 그 중국의 그 꼬붕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는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희석을 시켜가면서 이 나라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돼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기를 하는 거고요. 생각할 때 전쟁은 이제 바로 하루 이틀 안에 다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계 정부, 글로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아젠다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생각보다 전쟁을 2년하고 휴전하고 3년하고 휴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휴전하고 3년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확전되는 것처럼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장기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달고 이제 사는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인구가 언제까지 지금 아젠다를 꾸민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가 될 때까지 전쟁은 점점 확전을 할 거고요. 나토하고 결국엔 싸우게 될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술핵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벤트도 일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막 하면 모든 게 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군사 목표만 날리고, 그런 부분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과대 포장을 해서 보여주게 하면서 사람들의 행복도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이제 죽음도 이제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다가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아에서 있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 대한 메인 그 무대가 될 곳이 이제 아시아인데,
결국 뭐 중국이겠죠 사실. 그러고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뭐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매스 미디어로 전 세계에 이제 훨씬 더 과장되게 퍼뜨려서 진짜 큰일이 난 것처럼 하면서 마치 전술 핵도 쓰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표현이 되고 죽긴 죽을 거예요 사람들. 근데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요 수십만이나 수백만이 죽는 게 전체 인구로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죽는 게 아니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환자들은 대다수의 사망자들은 아사 굶어 죽거나 질병 아니면 인프라 부족 이런 걸로 죽게 되지 실제로 폭탄에 맞아서 죽는다거나 이런 전쟁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아젠다를 갖고 있는 세계 정부들이 인구를 감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쟁이라는 오징어 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진행하면서 전쟁이 진행될 거다. 이런 저 큰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소견. 개인적인 소견은 말할 수 있으니까요. 뭐 아무 말이나 어차피 뭐 구라만 치는 채널이니까 아무 소리나 맡겨도 되니까. 자, 그러고 투자에 대한 관점은 그런 전쟁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끼고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전쟁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평화로웠던 시대로부터 이제부터는 좀 다이나믹한 세상, 리스크가 발생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다수가 죽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관점을 갖다가 보면 접근하면 되고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보면 상당히 희망차고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오징어 게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잔인하게 보일 수가 있고 너무 나쁜 사람 악인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 어떻게든지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죽어야 끝난다. 니들이 죽어야 게임이 끝난다는 게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핵 관련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될 때마다 하나씩 조금 재미 위주로 오늘 이제 재미없게 만들었는데 좀 웃기게 좀 보면서 많이 웃을 수 있게 좀 재미를 참 하긴 내 말이 웃기네 말해놓고 말하니까 전쟁 얘기를 하는데 웃기게 어떻게 만들지? 누구 뭐라고 저기를 할 수도 없고 여튼 지금 코인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 또 재밌는 또 소재 있으면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만들어서 또 업로드를 할게요. 이런 시리즈가 전쟁 시리즈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는 데까지는 또 중간중간 또 코너를 만들어서 코너 속에 코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바이.